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차륜형 K9 자주포 성능과 가격 위주로 개발 중 이런 주제와 대만은 중국 디젤 잠수함 한 척이 우창 조선소에서 정박 중에 갑자기 침몰했다고 발표한 소식, 그리고 이집트 공군이 중국제 J-10, J-3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K9 자주포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륜형 자주포의 선방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하나 자체 자금으로 차륜형 K9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하나의 K9A2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조건이 K9A3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영국의 태도를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게, 독일은 이미 155mm 자주포의 라인업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심 끝에 회사 자금으로 차륜형 K9 자주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개발 중인데, 하나에서 KT즘 포차를 개발 중인데 그 포차에 K9A2의 포탑을 얹어가지고 완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9A1의 포탑이 아닌 K9A2의 포탑을 얹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포탑은 이미 장갑화가 되어 있고 KT즘 자체도 장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륜형 자주포라고 해도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런 자주포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같은 지역에서는 차륜형 자주포가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의 사막지역 그리고 유럽의 대평원 이런 데서는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K9 같은 궤도형 자주포는 기동성은 우수하지만 장거리 이동 능력에서는 차륜형보다 현격하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궤도용 자주포를 장거리로 운반할 때는 별도의 차량이 필요하게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차륜형 자주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로로 주행해서 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전장 환경을 가진 나라들은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륜형 자주포가 없는 하나가 이걸 방치하다가는 수출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하나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 결정은 아주 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T즘 발사 차량은 이미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이나 산악 지역에서 기동성이 검증된 바가 있고, K9A2의 포탑은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격 면에서도 유럽의 차륜형 자주포,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생산하고 있는 타이곤 장갑차 차체에다가 K9A2의 포탑을 결합시키게 되면 독일의 RCH155 장갑차와 같은 수준으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도 155mm의 라인업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대만이 지난달에 중국 우한시에 있는 우창 조선소에 정박하던 039A형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졌고 기름막이 형성돼가지고 방제선들이 출동해서 방제 작업을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침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먼저 번에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만, 이번 디젤 잠수함 침몰 소식을 다루는 이유는 목격자가 많은 조선소에서 정박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고, 이 소식이 사실이면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나라들의 걱정을 미리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은 이집트가 중국의 J-10C 그리고 F-31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는 원래 중국의 H-6 폭격기와 J-6 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 그리고 KF-21의 기밀을 다 가져다가 수리 개량한 FC-31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런 이집트에 한국이 다 대출을 해줘가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